네, 진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지수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디서 상승하고 어디서 하락할지를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수의 흐름을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수의 저점이고 어디가 지수의 고점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바로 삼각기입니다. 제가 선을 긋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이동평균선을 일단 전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수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형주, 수급주, 이런 좀 시총이 큰 종목들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으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용이 되니까요. 이거를 배우시고 나서 아마 그런 종목들에게도 대입을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키움 영흥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우리가 대각선을 그을 때는요, 여기 직선 추세선이라는 게 이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밑에 직선 추세선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그을 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서는 어디를 연결해라? 저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저점. 자, 그럼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일 때는 뭘 연결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고점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상승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고요. 2023년 11월부터 쭉 상승했던 모습인데 저점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한번 이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점들을 이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이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점을 이렇게 잇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추세선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하실 때는 이 복사선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추세선 복사, 이 오른쪽 하단에 있죠? 요거가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아래 버튼 편집 있죠? 여기에서 쭉 내리면 이 추세선 복사라는 게 처음에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추세선 복사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요 밑에 이 추세선 복사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추세선을 클릭을 하면 똑같은 모양의 선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를 그냥 이동시켜서 자, 고점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선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 저점. 자, 그럼 상승을 했죠. 자, 이 저점이 두 개만 나와도 우리는 밑에 쪽에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럼 그 추세선을 가지고 쭉 똑같이 고점을 이어서 긋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얘는 추세선을 뚫고 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올라간 부분이 결국엔 뭐가 돼요? RSI상 70이 넘는 과매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 뚫고 올라갔다가도 과매수 구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추세선의 하단 부분 가까이 왔다. 그럼 이제 과매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RSI 30.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 추세선 상단까지. 이 부분에 갔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안 내려오네. 이번엔 다시 결국은 올라갔다가 추세선 상단을 맞고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쭉 내려오죠. 어디까지? 하단까지. 마찬가지로 RSI가 30에 가까워 온다는 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어느 정도 갔을 때 하락 가능성이 큰지, 어느 정도에 갔을 때 상승 가능성이 큰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상승할 때 여기까지 갈 줄 알고 샀는데 왜 안 갔냐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과 상단을 이어주는 추세선에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를 더 긋습니다. 얘는 어디다? 요 가운데다가 요 추세선 상단과 하단의 가운데다 둡니다. 자, 가운데다 두면요. 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지받았죠? 올라갔죠? 깨고 내려가니까 내려갔죠? 지지받았죠? 이 부분에서 지지받죠? 결국 못 뚫고 내려왔죠. 못 들었죠? 못 들었죠.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추세선의 하단과 상단 그리고 중간 부분을 이었을 때 이 중간 부분도 지지와 저항이 되는 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피.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추세가 요랬어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추세선 상단을 이었을 때 요런 추세였어요. 요런 추세였는데, 자,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는 여기 맞고 상승해 줬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만큼 과매도가 나왔죠. 과매도가 나왔고 결국엔 다시 요 위로 올라오고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과매도 라인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고 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상단이 지지가 되죠. 지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지지받다가 결국에는 요 하단까지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추세선이 돌려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전체를 한번 이어볼게요. 전체 추세선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추세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역시나 요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100%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지금 돌려줬죠. 저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거점 긋고 복사하고 자, 대충 긋습니다. 자, 추세선 상단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세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나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 자, 이 부분에 왔을 때 못 올라가는데 자, 결국엔 가운데 부분에서 또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도 저항받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추세선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아래쪽이 어때요? 과매수 부분이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요 상단까지는 조정을 받고 진짜 강하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생기지만 확률상으로 어떻게 된다?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어디까지? 이 중간 부분까지는 뚫고 내려와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똑같이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복사했죠? 똑같이 갑니다. 보이시나요? 결국엔 받고 위에 내려오고 위에 요쯤 가니까 저항받고 내려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넣습니다. 중간에 자, 보이시나요? 지지 여기서도 지지 받았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여기서도 지지 올라가고 가운데 뚫고 내려오니까 여기 하단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내려가는 거 이거를 뭐 때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률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크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고점, 저점. 자, 여기 내려왔죠? 과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하나를 한번 더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으면 훨씬 잘 보이죠. 왜?
여기서 지지 받죠? 저항 받죠? 내려오고 저항 받죠? 지지 받죠? 올라오고 지지 받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저항 받죠? 내려오고 저항 받죠? 올라오고. 이해되세요? 결국엔 이 흐름을 가지고 가는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 저점은 최대한 맞춰서 그 복사 올려주면 한 번 더 복사. 코스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네.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그렇죠.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닿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꺾일 수 있다. 어디까지? 이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쉽고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승 추세에서는 하단을 이어줘라. 두 개만 나와도 이으세요. 계속 그리세요. 계속 그리다 보면 늡니다. 이건 무조건 그려야 되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위에,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하면 뭔가 이 추세의 흐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잡주 있죠. 잡주. 시총이 작은 잡주들 말고 기관 외인들 수급 크게 들어오는 수급주들 또는 대형주들 이 추세선 그었을 때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왜? 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야,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조금 위에 그어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 고점들을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추세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자꾸 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흐름을 볼 때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